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설치 금액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설치 년도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조성 목표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조성 시까지인데 21년도부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3억 2,6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화 기금에는 변동이 없어요. 네. 그리고 조성 금액도 상당히 미약한데 50억이 되려면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되면은 50억 이상 뭐 그 달성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용도 지역이나 시설이 변경되면은 그 이후에 확정이 되는 되게 이제 금액이기 민간 때문에. 개발에서 발전 기금으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개발 계획 따라서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그 시설이 용도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기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서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네. 여기 이제 기금에 예치해서 예. 우리가 기반 시설할 때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예치금 회수가 예정 그 금액보다는 5억 원이 넘게 회수가 안 되는 거는 뭐죠? 그 어떤 민간 개발이 늦춰지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 그 당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 협상이 저희가 이제 세 건이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수익 계획을 갖다가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그 작년도부터 사전 협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각 기관 협의를 하면서 이제 학교 학생들 수용 문제하고 이제 뭐 그 주변 그 민원 관련돼서 그 세 곳 중에 이제 한 곳은 이제 자진 철회를 해서 지금 두 곳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용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이거 이자 수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 예치한 이자 수입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계획안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50억 될 때까지는 특별한 계획안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50억까지는 예치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근데 목표를 50억이라는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정해놓은 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한 거예요? 저희가 그 50억 정도 예치가 돼야 이제 주민들 그 민원이나 아니면 이게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몇 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이면?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발생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억 이제 그 토지비나 이제 다른 사업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게 뭐 크게 하면은 뭐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건이 규모에 될 수도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두 예. 건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목표는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 50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균형 발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50억이 작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0억 될 때까지 한 푼도 지출이 또 없다라는 또 기준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 저희-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50억 목표를 세워놓은 거는 이제 규모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그 사전 협상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으면은 이제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시일 내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0억은 언제까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기관별 협의되는 게 좀 진행이 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밟는 게 좀 진행이 되면은 빠르면 뭐 2년 안에라도 2년 안에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지금 3년 판단하고 동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통합 안정화 기금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그대로인데 3억 8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간 협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고 그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그 이익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스케되면 이건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감액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질의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뭐 잘 선정을 했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또 민생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지나치게 감액을 좀 피해서 이렇게 감액에 올린 부분들, 그다음에 실은 전반기에 예산 집행 안 된 부분들을 감액을 올렸을 거라 좀 믿고 있고요. 도시계획과부터 하나씩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이 완료가 된 건가요? 이게 네, 그 저희가 연초에 그 용역이 완료돼서요. 연초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실은 어느 정도 이게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지정이 얼마나 좀 된 거죠? 면적으로 저희가 따진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지금 한 140개소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16개소인가 그 저희가 그 지정을 했었는데 이게 그 성장관리계획 그 확대를 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안 하면은 이제 그 지역 내 용도를 제한받는 그런 불이익 조항이 생겨서 저희가 그 확대를 성장관리계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받거나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좀 장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건폐율이나 윤종률이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아마 이제 도시계획 그 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 구역 내에도 그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의는 면제되기 때문에 이제 자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는 데 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게 변경안 시행이 오래된 거죠. 올해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언제 한 거죠, 그게? 몇 월에? 올해 2월인가 했습니다. 2월인가? 저희가 용역을 한 2년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고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맨 처음에는 이거 뭐 그러면 내가 실은 관리계획으로 이제 있다가 그 옆에 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이제 항목이 또 이렇게 항목이 달리잖아요. 그럼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실은 우리 본래 취지는 우리가 난개발을 좀 방지하고 네. 무분별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역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걸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홍보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에 따른 우리가 제재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서 용도를 어느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지역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실은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주거시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전 제재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실은 이거 잘 해석하다 보면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은 시민들에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어 성장관리 계획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가지신 분들이 토지 대장을 한번 거의 땅을 매매하거나 뭐 자손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는 그 토지 매매 그걸 한 번도 떼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공지도 해드렸겠지만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재정비되는 그런 기틀이 좀 마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이점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은 계획관리 지역이 한 40%에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면 10% 정도로 한 5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적률이나 그런 것도 뭐 한 120% 이상 가는 거로 좀 알고 네.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이점이잖아요. 아까 뭐 심의도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예.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약간의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약간 홍보 좀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근데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다시 한번 몇 곳 정도 됐죠? 지금 이번에 신규 지정한 게 한 140개소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16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개소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 보면 우리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이게 원평지구에 대한 부분이죠. 네, 원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시에서 이제 공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타당성 조사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일단 뭐 그 언제 워낙 그 이제 거기 원평동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개발돼 있는 토지들이 꽤 있어서 비용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견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제 사업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지금 이제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실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수수료는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좀 조정 가능한 금액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제 실제 이제 약정을 하면서 이제 약정 금액이 확정돼서 약정 금액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범위가 벗어나게 이렇게 우리 가액을 올려서 이분이 중간에 어디 뭐 멈춰진 건가 했는데 아무튼 뭐 그 원평 지구도 실은 빨리빨리 진행을 돼서 좋은 결과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 일단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거급여를 그 전에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작년부터 지금 주택가에서 주거보장팀인가 신설돼서 그 지급하고 관리하는 거죠. 예, 작년 2월에 주거복지팀이 사회복지파트에서 주택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 예산이 국토부에서 지금은 주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뭐 기존의 인력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요. 추가해서 올해 저기 주거복지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확장하고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집행률이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3%예요. 근데 지금 예산 현액이라고 해서 2월 한 금액이 11억인데 또 추경을 5억 3천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를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 집행은 해서 돈이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지금 그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은 이게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뭐 34세까지고 현재 보면은 좀 이게 좀 우리 그 청년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만은 신청이 많지 않고 현재 보면은 아마 신청을 하면은 선정되는 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이게 소득이 뭐 평균 소득의 뭐 몇 프로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소득이?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좀 국토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기준이 좀 강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해서 보고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 차액이 많이 나는지 지금 저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실제 우리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은 그 이게 이제 국도 이게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이제 보면 그 뒷자리에 보면 2022년도부터 저희가 실적으로 우리 그 청년 헬스를 지원하는 그 대상자 수가 한 5억 정도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요 국도부에서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월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예산 2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 그렇습니다. 보면 22년도에 집행률이 3%, 23년도에는 26.6%, 24년도 현재 뭐 36.3% 이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저 집행률이. 근데 이 부분은 좀 원인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필요한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뭐 저기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야지. 뭐 예산이 많이 내려와 온다면 또 그 이유가 뭔지 물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으면 그냥 그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거꾸로 정부에다가도 이러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제한되니 실제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럼 취지에 맞게 좀 그 인정액을 좀 상향을 조정해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지침을 좀 바꾸라든가 이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여쭤보게요. 지금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도시개발 과장님이 이때는 아니야.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달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중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추진할 때 예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쓰다가 남는 건 반납했을 테고 네. 그 세부 내역은 지금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서재지구의 파출소하고 학교 부지를 어떤 거로 결정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좀 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면적이나 이런 기본 건립 계획들이 좀 확정이 돼서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재지구에 이제 민매각 채비지가 초등학교 용지하고 파출소 용지가 있고요. 초등학교 용지는 이제 그 5,800평방미터 정도 이제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이 반영돼 있고 그 4,200평방미터 정도는 이제 법원 등기소가 지금 이제 그 밀집돼 있어서 그 등기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법원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내부 확정되면 그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고 파출소 용지는 이제 용지 활용 계획이 특정돼 있지는 않고 이제 미매각 용지를 파출소에서 이제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주변에 이제 토지용계에 맞춰서 준주거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제 매각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미매각 용지는 이제 서재지구에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채비지는 이제 2개만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2개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하고 이제 이 2개? 예, 왜 나머진 다 예, 매각이 됐다? 네, 네, 채비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명 네. 저기 13페이지 여기 이게 뭐 그 포승의 만호지구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도 됐고 하겠다라고 이게 매번 시장님들 당선되시면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금 끌려왔는데 드디어 설계비를 반영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및 설계, 기본 계획 및 시설계 영역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이번에 세우는 건 이제 4차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분 이제 차수별로 이제 영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요건 이제 그 실시의 인가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시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지 계획 수립하기 전에 토지 전후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 평가 수수료까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반영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 영역이 지금 4차분이던데 네. 마지막 5차분이 끝나는 건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5차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총 30억.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 및 보상 추진인데 지금 이건 우리 시 도시개발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 및 보상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갖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일부 변경이 되고 뭐 도로가 늘고 보행자 전용도는 조금 줄고 뭐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참 뭐 난제죠. 난제인 부분도 있고 또 근데 그 지역에 가보면 또 그 상태로 이렇게 놔두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참 이게 지혜를 참 찾아내야 될 사안이긴 한데 또 토지주 분들을 또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사업이다. 올해 수건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당기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현명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복 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인데 이게 좀 뭐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확인 좀 해볼게요. 그 17페이지 원평동 1원 및 통복 지하차도의 침수인데 이 통복 지하차도는 통복시장 로타리에 있는 지하차도가 통복 지하차도예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제가 그 이름 붙인 그 원평 노을 지하차도고 네, 그 다음에 있는 지하차도는 신대 지하차도예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신대 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통복 지하차도는 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게 위치가 그것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옥인지 요게 이제 그 구역이 지금 현재도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통복 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침수 구역을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오기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전에부터 설치돼 있던 철도 밑에 통복 지하차도 그 부분이 이제 처리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통복 지하차도 원평 노을 다 그 은실 신대 지하차도까지 다 포괄을 하는 어떻게 보면 통복동과 원평동의 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 네, 근데 네, 이 사업에 그럼 통복 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이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의 비용을 부담했나요? 통복지구는 부담하지 않았고요. 그 요거 비용은 이제 고평지구 민간에서 추진한 고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서 이제 일부 설치 비용을 분담했고 나머지는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평주에서 돈을 줬다고 하면 그걸 우리 보통 키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 부담금으로 해서 키타로 분리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다 이거 11호 되면 그 전에 받아서 시의 다른 부분으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평주에서 얼마 받았어요? 7억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납부됐는데 그 고평주가 준공된 지가 한참 됐는데 한 4, 5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면서 시비를 여기 7억 빼도 49억이면 거의 42억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고평지구가 준공된 무렵에 이제 요 침수 그러니까 통복지구 침수에 대한 이제 그 처리 계획을 검토하면서 그 배수 처리장 이제 확장에 대한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평지구에서 일부 분담금을 냈고 이제 나머지 비용은 이제 그 주변 지구 개발 사업 지구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침수 구역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통복지구 자체가 이제 처리 구역에 이제 그 침수 위험도가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 사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검토하면서 이제 그 고평지구 일부 분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지금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 세교 재개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통복천에 물 한 방울도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쪽으로는 물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지형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이제 지형 그대로 있을 때 이제 침수에 대한 위험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서 개발 사업하고는 별개로 검토했던 걸로 파악하고 그건 개발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주장해야죠.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 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됐던 걸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 기존에도 그 뭐 도시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일부는 녹지가 이런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정한 영역에서는 좀 부담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나 뭐 다른 부서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는 좀 총괄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냐. 특히 지금 평택에는 모든 하천들이 그 우리 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유입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해 위험성들이 크고 이번에도 많은 곳이 완전히 잠긴 데도 있고 일부 침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게 도시개발 과장님이 와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닌 건 저도 알아. 근데 어찌든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뭐 저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개발 사업에 따른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정확히 평가해서 부담할 건 부담하고 또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 부담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주거급여가 2023년부터 이제 주택과로 넘어와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위기가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기가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이게 금액이 좀 예산 세웠던 거랑 많이 좀 반납을 하셨어요. 그럼 위기가정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위기가정도? 지금 현재 그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주거 이제 안정지원금이 근데 지금 이거 금액이 1,000만 원만 쓰시고 3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위기가정 말씀하시고요. 위기가정 주거 안정지원금 이거는 이제 그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말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 올해는 다 물량을 못 채워가지고 이번에 줄이게 된 내용이 올해는 되겠습니다. 물량 그쪽에서 지원하는 네,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 지원이 안 그런데 되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이것 좀 하나 제가 여쭤보겠는데 토지정보과의 체납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 정도는? 저희가 그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징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체납 정리위원회 참석 수당 뭐 금액이야 네. 적은 금액이지만 체납 정리위원회면 이분들이
오늘 체납 정리위원회라고 하면은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개발부담금이나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효가 지난 경우 그런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그 체납정리위원회를 이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체납정리위원회가 참석이 뭐 안 해도 되는 네네. 상황이 와갖고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가요? 조기납부에 대한 이제 저희가 한 요번에 예산으로다가 세입으로다가 이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조기납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이제 그 요번에 이제 목만 변경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관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개발과까지 한 것 같은데 우리 건축허가에 우리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에너지 좀 효율하고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화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굳이 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뭐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좀 올리신 건지?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하시겠다고 하시는 7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을 해서 했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요. 그 예산 사정상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생겨서 저희 이거 더 이상 이제 사업은 진행이 종료가 됐다고 올해 이제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주택 패시브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게 몇 곳이라 그랬죠? 지금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2023년 하고 올해 이제 2개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종료를 하고 내년도는 이제 주택 패시브 사업을 해서 도비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종료가 됐나요? 이 사업은 저희 이제 녹색 건축 조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원을 물론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또 중복돼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장 큰 메리트가 우리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실은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신청하시는 분이 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이게 타기관 초록우산 뭐 희망봉차부터 해가지고 주거복지 정책에서 그 사업에서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2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인데 실은 임대주택도 최소한의 임대주택 보증금도 못 내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취지가 마지막 이제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10%란 게 약간 부담을 느끼겠죠. 정말 없는 사람들도. 근데 이런 사업을 실은 뭐 종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실은 우리 주택가에서는. 예, 올해는 사업이 종됐고요. 이제 보면 저희 아까 이제 그 계속 이제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주거복지 쪽에서 홍보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뭐 어제도 말씀하셨던 전세 사기부터 해서 전체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거니까 우리 주택가에서
다른 부서도 복합적으로 하니까 좀 한 발 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올해 사업 종료로 인해서 잔액으로 우리 감액에 올리신 건가요? 이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게 네네. 유배액으로 잡혔다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의원회에서 음. 좀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운영을 부착을 해서 그 효과도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한 후에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거로 다 해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태양열 발광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실은 규격이나 모양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건물 번호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 번호판. 네네 거기를 이제 비춰주는 네. 그 태양열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부착을 해놓으면은 이제 어두운 골목길 이런 데를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센서형으로다가 이제 양옆으로다가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심기가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다이오도 전 실은 빛이 나는 그런 번호판이니까 실은 시민들이 위치 찾기도 상당히 좋고 기존의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빛이 없고 이렇게 물론 조명도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좀 이 장점이 있는 이런 사업인데 아무튼 뭐 그런 여러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특별하게 도시개발 만호지구 지금 환지 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이제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선지급이에요. 3억. 감정평가를 이제 진행할 거고요. 예. 아직 이제 이번에 예산이 올해 안에 반영된- 다 끝나나요, 그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지 평가를 감정 평가를 해서 환지 계획안이 나오면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제 그런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의 환지 계획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이 접근이 돼야 그걸 갖고 이제 환지 계획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뭐 주민들의 이제 그런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뭐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환지 계획을 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도에 이제 공사 착공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환지 계획이 다 끝나고 보상이 올해 안에 끝나야 내년에 공사 차질이 없잖아요. 이게 일단 19년도부터 길게 한 5년 동안 그 절차가 길게 왔던 건데 한 96,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환경 정비예요, 아니면 재개발 조성 사업이에요?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만오리 지역인지 그 이제 그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세태로 인해서 현장에 가 보시면 굉장히 이제 공가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제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변이 이제 산업단지 개발되면서 이제 다 이제 그 도시적으로 이제 정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만오리 지역만 이제 그 도시적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비도시적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도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제 환경 정비 측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기반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좀 낙후된 이제 그 만오리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는 거죠. 네, 계략 이제 그 이제 지작물 보상비하고 이제 그 공사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계략 1,000억 정도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도시개발 특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환지가 가장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그 이제 기존에 있는 토지지하고 환지에 대한 부분만 그 크게 뭐 이견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개발 사업 비용을 이제 채비지를 통해서 이제 개발 사업 비용을 이제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데 이제 채비지 매각에 따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만호지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수도 적지 않은 평수구에서 자금난으로 많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이 사업이 28년도까지 좀 완료가 돼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